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병원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저런 하찮은 장사꾼에게 관심 두지 마십시오.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순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사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누구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감히 감히라니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훌륭한 분입니다. 순애는 그제야 자신이 그동안 편하게 대화를 나눈 사람이 병원 이사장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연의 진심은 더 단단해졌지만 현실의 벽은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8세 시각장애인 순애와 60세 병원 이사장 도연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병원 앞에서 장미꽃다발을 파는 순애와 우연히 만난 도연, 두 사람 사이에는 나이와 신분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편견과 주변의 반대는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하는데요. 과연 이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이야기가 관심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복판, 역사가 깊은 종합병원 앞 광장입니다. 이른 아침 7시부터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이곳에 작은 꽃바구니를 든 여인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김순애, 올해 58살인 그녀의 눈은 거의 빛을 잃었지만 손끝으로 장미꽃잎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는 모습은 여전히 섬세하고 정성스럽습니다. 꽃잎의 촉감으로 싱싱함을 확인하고 향기로 꽃의 상태를 가늠하는 순애의 모습에는 오랜 경험이 묻어납니다. 할머니, 이 장미꽃 얼마예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피곤함이 배어 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어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향하며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한 다발에 5,000원입니다. 어떤 색깔을 원하세요?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이 있어요. 순애의 친절한 설명에 남자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다가 다시 집어넣는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순애는 그 미세한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력은 잃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더욱 예민해졌거든요. 젊은 남자의 숨소리에서 고민과 망설임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아마도 병원비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모양입니다. 순애는 가장 싱싱한 분홍 장미 한 다발을 골라서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정이 있으시나 보네요. 그냥 가져가세요. 병원에 누군가 아프신 분이 계신가 봅니다. 이 꽃이 작은 위로라도 되길 바랍니다. 남자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셔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병원 안으로 급히 사라져갔습니다. 순애는 혼자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던 그녀였지만 남을 도우며 사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자 삶의 원동력이었거든요. 순애의 인생은 참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견뎌온 길이었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은커녕 끼니조차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부모님은 여자아이는 글 배워서 뭐하냐, 시집만 잘 가면 된다며 오빠들만 초등학교에 보냈죠. 순애는 10살 때부터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도우며 어린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밭에서 풀도 뽑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지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순애는 이미 어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다 20살의 성실하고 근면한 건설 현장 일꾼인 김기수와 중매로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신혼 시절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 기수는 비록 학벌은 없었지만 성실하고 가정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순애야, 우리 아이들은 꼭 공부시켜서 떳떳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자. 우리가 못 배운 한은 아이들로 풀어보자고. 기수는 일터에서 돌아와서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쁜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딸 미영이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5살, 미영이 3살 되던 해 봄날에 기수가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는 추락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서 순애는 며칠간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왜 안 와요? 어린 민수의 물음에 순애는 목이 메어 제대로 된 대답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애는 아이들을 위해 온갖 일을 다 해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야채 장사를 하고 오후에는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사무실 청소 일까지 했죠.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며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친구들은 다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는데 우리는 왜 안 사줘요? 아이들의 순진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애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용품도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소풍비나 체험학습비도 늘 뒤늦게 내는 형편이었거든요. 다른 아이들 어머니들은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학교 행사에 나타나는데 순애는 일터에서 바로 달려와야 해서 손은 거칠고 옷에서는 설거지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했고 순애는 그런 아들의 마음이 이해되면서도 미안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살림에도 순애는 늘 이웃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집 홀몸 할머니가 아프시면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다 드렸고 같은 처지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는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단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나누고 도우며 살아야 해. 순애는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순애에게 더욱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열이 나고 온몸에 멍이 들고 코피도 자주 나는 거였습니다. 걱정이 된 순애는 민수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 급성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치료 기간이 길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순애는 그 자리에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전세금으로 살던 작은 집을 팔고 친척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빌렸고 나중에는 이자가 무서운 사채까지 썼습니다. 엄마, 치료비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고요. 병상에 누워서도 민수는 오히려 엄마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2년간의 길고 힘든 투병 생활 끝에 민수는 결국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순애는 목이 터져라 통곡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갈걸. 엄마가 더 잘해줄걸.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아. 남은 딸 미영마저 대학을 마치자마자 엄마,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여기 있으면 오빠 생각만 나고 너무 괴로워요라며 해외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식조차 들을 수 없게 되었죠. 그렇게 혼자 남은 순애는 나이가 들면서 녹내장으로 인해 시력마저 점점 잃어갔습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경제적 여건상 꾸준히 치료받기 어려웠고 결국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둘씩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시작한 것이 이 꽃장사였습니다. 병원 앞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조그만 위로와 희망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장미를 나눠주는 일이었죠. 오늘도 순애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작은 원룸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끝으로 더듬어가며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로 누룽지 한 그릇을 먹은 후 어제 준비해둔 꽃들을 정성스럽게 바구니에 담습니다. 장미와 유채꽃을 함께 묶어 만든 작은 꽃다발들이 바구니 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빨간 장미에 노란 유채꽃을 곁들인 것, 분홍 장미에 유채꽃을 함께 묶은 것, 하얀 장미와 유채꽃의 조화까지 각각의 꽃다발마다 순애만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꽃다발을 만들 때마다 순애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꽃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분들이 빨리 나으시고 보호자분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손끝의 감각으로 꽃잎의 싱싱함을 확인하고 향기로 꽃의 상태를 점검하는 순애의 모습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전문성이 묻어납니다. 병원 앞에 도착한 순애는 평소 자리인 정문 옆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 꽃바구니를 놓고 자리를 잡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다양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구두 소리, 운동화 소리, 슬리퍼 끌리는 소리까지. 급한 발걸음에서는 다급함이, 무거운 발걸음에서는 걱정이, 때로는 울먹이는 목소리와 한숨 소리까지. 순애는 그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합니다. 할머니, 꽃다발 하나 주세요. 이른 아침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떤 색깔을 원하세요? 빨간 장미, 분홍 장미, 하얀 장미가 있는데 모두 유채꽃과 함께 묶여 있어요. 분홍색으로 주세요. 순애는 가장 예쁘게 만들어진 분홍 장미 꽃다발을 골라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5,000원입니다. 여자는 할머니가 눈이 안 보이는 걸 알아채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접은 뒤 순애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순애가 손끝으로 만져보니 1,000원권 지폐 몇 장이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순애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가 봅니다. 이 꽃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순애의 따뜻한 말에 여자는 감사합니다라며 급히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순애는 그럴 때마다 모른 척하며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힘드실 텐데 이 작은 꽃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고급스러운 가죽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들리며 순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평소 찾아오는 사람들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꽃다발 1개 주세요. 낮고 차분하면서도 품격 있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들렸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어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색깔을 원하세요? 빨간 장미, 분홍 장미, 하얀 장미 모두 노란 유채꽃과 함께 예쁘게 묶어놨습니다. 빨간 장미로 주세요. 가장 싱싱한 것으로요. 그 남자의 목소리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유와 안정감이 묻어났습니다. 순애는 가장 정성스럽게 만든 빨간 장미 꽃다발을 골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내민 돈을 손끝으로 만져보는 순간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5만 원권 지폐였거든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꽃다발 값은 5천 원인데. 순애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거스름 돈은 괜찮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남자가 친절하게 말했지만 순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감사하지만 이 돈은 너무 큰 돈입니다. 이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꼭 5천 원만 받겠습니다. 순애는 5만 원권을 되돌려주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똑같이 받아야 공평하잖아요. 저도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돈의 액수를 아는 것도 신기했고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그 남자는 바로 이 대학병원의 이사장인 박도현이었습니다. 올해 60세인 도현은 30년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이 병원에서 인턴부터 시작해 지금은 이사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뛰어난 의술과 경영 능력으로 병원을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든 성공한 의사이자 경영인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병원 운영과 각종 회의, 사교 모임에만 매몰되어 정작 환자들과 직접 만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도현은 결국 5만 원권을 다시 넣고 5천 원권을 꺼내서 순애에게 건넸습니다. 정말 원칙이 확실하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순애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꽃이 좋은 일에 쓰이길 바랍니다. 도현은 꽃다발을 받으며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얼굴에 깊이 새겨진 주름들과 거칠어진 손을 보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진 순애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도현은 계속 순애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지위와 재산을 의식하며 아첨하거나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았는데 순애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많은 돈을 거부하며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신선하고 감동적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도현은 일부러 다시 병원 밖으로 나와 순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서 꽃다발을 사려고 했는데 주머니를 뒤적거리다가 돈이 부족한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네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남자가 아쉬워하며 돌아서려는 순간 순애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아픈 분께 이 꽃을 전해드리세요.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순애는 하얀 장미 꽃다발을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깊이 감사 인사를 하며 눈물을 글썽이더니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 2시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와서 꽃다발 값으로 1,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갔는데 명백히 5천 원을 1,000원으로 속이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여자를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도현은 순애의 그런 모습에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병원 일을 마치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하루 종일 순의 생각만 했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도연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의학 공부와 병원 일에만 온 정신을 쏟다 보니 결혼할 기회를 놓쳤고 이제는 60세가 되어 외롭게 지내고 있었죠. 가끔 소개팅을 나가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의 재산과 지위에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어서 진정한 만남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일부러 순애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그 꽃다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향기도 좋았고요. 도연이 말하자 순애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장미와 유채꽃은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장미의 고상함과 유채꽃의 소박함이 함께 있으면 더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자주 꽃을 사러 와도 될까요? 도연의 물음에 순애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렇게 꽃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저도 보람을 느껴요. 그 이후로 도연은 매일같이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꽃다발을 사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순애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어갔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어요? 별일 없이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하루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순애도 점점 도연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도연은 자신을 그냥 박 선생님이라고만 소개했고 순애는 그를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순애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을 때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환자분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도연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병원 이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순애가 부담스러워하거나 어색해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지금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매일 꽃다발을 사면서 순애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봄바람이 따뜻해서 꽃들도 더 싱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꽃다발을 만들 때도 평소보다 향기가 더 진했거든요. 도연은 순애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순애 역시 도연의 배려심 깊고 신사적인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진심이 좋았습니다. 자꾸 오시네요. 꽃다발이 그렇게 좋으세요? 어느 날 순애가 장난스럽게 물었을 때 도연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 꽃다발을 주시는 분이 좋아서 그래요. 순애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혼자 된 지 수십 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병원 내부에서는 이미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이 매일 병원 앞 꽃장수에게 가는 것을 본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장님이 요즘 정말 이상하지 않아? 맞아. 매일 같은 시간에 밖에 나가시더라고. 특히 병원 부원장인 최진수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인 최진수는 오랫동안 도연의 뒤를 이어 이사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에게는 이번 기회가 도연을 끌어내릴 절호의 찬스로 보였습니다. 간호부장님, 이사장님이 요즘 어디 가시는지 알고 계세요? 최진수가 간호부장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매일 병원 앞에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이사장님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최진수는 몰래 도연의 행동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도연이 매일 병원 앞 꽃장수에게 가서 꽃다발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흥미로운데. 최진수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도연의 여동생인 박미경도 오빠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55세인 미경은 대기업 사장 부인으로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별일 없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하지만 미경은 오빠의 변화가 단순히 날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60세가 넘은 오빠가 갑자기 젊어 보이고 활기차 보였거든요. 혹시 누군가 특별한 분이라도 생기신 건 아니죠? 미경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던 어느 날 순애와 도연 사이에 작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도연이 평소보다 비싼 꽃다발을 특별히 주문하고 싶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더 큰 꽃다발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한 날이라서요. 어떤 특별한 날인가요? 그냥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도연은 사실 순애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매일 보면서 그녀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순애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늘 똑같은 크기, 똑같은 가격으로만 팔아요. 그게 제 원칙입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건데. 도연이 설득해봤지만 순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마음은 고맙지만 원칙은 원칙입니다. 한 분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도연은 순애의 고집스러운 원칙주의에 살짝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진수가 몇 명의 과장급 직원들과 함께 병원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저기 계신 분이 이사장님이 매일 찾아가신다는 꽃장수인가 보네요. 최진수는 멀리서 순애를 관찰하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이사장님이 왜 저런 곳에?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수는 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말이죠. 바로 그때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순애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사는 모습을 최진수 일행이 지켜봤습니다. 정말 매일 오시는군요. 저 나이에 꽃장수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도연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도연은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최진수와 몇 명의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이 병원 직원들에게 노출된 것 같아 불쾌했거든요. 이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최진수가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순애도 그 소리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도연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순애에게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도 당황스러웠고 병원 직원들 앞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잠깐 꽃을 사러 나온 것뿐입니다. 도연이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편하게 대화를 나눈 박 선생님이 이 병원의 이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사장님이세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 씨, 제가 설명드릴게요. 도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순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순애는 갑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사장이라는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그동안 편하게 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최진수는 이 상황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도연을 곤란하게 만들 빌미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순애가 뒤로 물러서자 도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자연스럽고 편안했던 관계가 한순간에 어색해져 버린 것 같았거든요. 순애 씨, 제가 누구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도연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최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사장님, 병원 업무가 바쁘실 텐데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되죠. 이사회에서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최진수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순애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장님인 줄 모르고 무례하게. 무례할 것 없습니다. 저는 그냥 꽃을 사러 온 손님일 뿐이에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최진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시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병원의 명예와 품격을 생각하셔야죠. 그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도연을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 부원장, 제 사생활에 대해 이런 식으로 간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생활이라고 하시지만 이사장님의 행동은 곧 병원의 이미지와 직결됩니다. 더구나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최진수는 교묘하게 도연을 몰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순애는 꽃바구니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순애 씨.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사장님. 그동안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순애는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도연은 그런 순애를 붙잡고 싶었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최진수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올가매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순애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자신의 지위 때문에 순애가 위축되고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꽃을 사는 것도 죄가 되나? 한편 최진수는 동료들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꽃장수와 어울린다니 정말 채통도 없지 않나? 맞아요. 병원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은 이 일을 이사회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나왔지만 순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평소 순애가 서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창밖을 내다보며 순애가 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순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견딜 수 없어서 병원 앞 상가들을 돌아다니며 순애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혹시 꽃 파시던 분 못 보셨나요? 아, 그분 말씀이세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던데요. 그러던 중 한 가게 사장이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좀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누군가랑 말다툼 비슷한 게 있었나 봐요. 그 뒤로 안 나오시네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순애가 상처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때 도연의 여동생 박미경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 미경은 사교계에서 들은 소문을 오빠에게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문? 오빠가 병원 앞에서 꽃장수와 어울린다는 소문이요. 도연은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 오빠, 정신 차려요. 우리 가문에 체면이 있잖아요. 60이 넘은 나이에 꽃장수와 연애한다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도연은 더욱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연애라니 무슨 소리야. 그냥 꽃을 사는 것뿐이었어. 그냥 꽃을 산다고요? 매일요? 병원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요? 미경은 오빠의 변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요. 그 여자한테 관심 있는 거 맞죠?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미경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순애에게 단순한 관심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게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시각장애인 꽃장수와 병원 이사장이 무슨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미경의 차가운 말에 도연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는 사람을 지위와 재산으로만 평가하는구나. 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오빠. 세상이 그런 곳이잖아요. 더구나 오빠는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의사이자 사업가인데 채통을 지켜야죠. 그날 오후 설상가상으로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최진수가 도연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의 최근 행동이 병원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직원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고요. 이사회 멤버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도연 이사장, 개인적인 일이지만 병원의 품격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맞습니다. 우리 병원은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인데 이런 일로 이미지가 훼손되면 안 되죠. 도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꽃을 사는 것이 왜 병원 이미지에 문제가 됩니까? 환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꽃을 파는 분을 도우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매일 같은 사람에게 가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최진수가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병원의 명예가 걸린 문제거든요.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예라고 하셨나요? 진정한 명예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위와 체면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도연 이사장,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보이는군요. 도연의 날카로운 말에 이사회 멤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도연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자신을 견제하고 있으며 특히 최진수가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순애와의 관계는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애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그녀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오히려 순애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순애 씨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편 순애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며칠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꽃들은 이미 시들어버렸고 생활비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병원 앞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사장님께 누가 되면 안 되는데. 순애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순애는 병원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매일 창문으로 내다보며
그녀를 기다렸지만 느티나무 그늘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병원 일에도 집중할 수 없어서 실수를 연발했고 직원들은 이사장의 이상한 행동을 수군거렸습니다. 이사장님이 요즘 정말 이상해. 맨날 창밖만 쳐다보고 계셔. 최진수는 이런 도연의 모습을 보며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몇몇 이사회 멤버들과 은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사장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병원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그 꽃장수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놓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진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지역 신문 기자가 최진수에게 접촉해 온 것입니다. 부원장님, 병원 이사장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최진수는 처음에는 모른 척했지만 기자가 이미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장이 매일 병원 앞 꽃장수를 만난다는 게 사실인가요? 기자의 질문에 최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애매한 대답은 오히려 기자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며칠 후 그 기자는 동료들과 함께 병원 앞에서 잠복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연이 매일 같은 시간에 밖으로 나와서 빈 공간을 바라보며 서성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뭘 기다리는 것 같은데? 아마 그 꽃장수를 기다리는 모양이야. 기자들은 더 깊이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근처 상인들에게 순애에 대해 물어보고 그녀가 어디 사는지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애의 작은 원룸까지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애 씨죠? 기자인데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순애는 갑작스러운 기자의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도연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은 순애는 더욱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과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꽃을 사가시는 손님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만나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순애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감이라고 하시는 걸 보니 역시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순애는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기자는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애의 당황하는 모습과 애매한 대답들이 오히려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증거로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기사가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명문 대학병원 이사장, 시각장애인 꽃장수와 특별한 만남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도연과 순애의 이름이 거명되었고 두 사람이 매일 만나고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병원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사장님이 그런 관계셨던 거야? 6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온갖 추측과 소문들이 병원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도연은 신문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생활을 들춰내다니. 그는 즉시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왜 내보냈습니까?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하지만 신문사 편집장은 뻔뻔했습니다. 공인의 행동은 공적 관심사입니다. 더구나 사실에 기반한 기사인데 뭐가 문제죠?
더 큰 문제는 이 기사가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은 더욱 악랄했습니다. 60 넘은 의사가 꽃장수와 연애하냐? 나이도 생각하고 해라, 시각장애인을 이용하는 것 같다 등등 온갖 악플들이 달렸습니다. 순애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웃 아줌마가 신문을 가져와서 읽어주었거든요. 순애야, 이게 뭐야? 신문에 내 이름이 나왔어. 순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신문에 나왔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도연에게 누가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사장님께 얼마나 피해가 갈까? 순애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훌륭한 의사인 도연이 이런 공경에 처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예 사라져야 하나. 순애는 심각하게 이사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연의 여동생 미경은 완전히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오빠를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신문에까지 나왔잖아요. 우리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미경아, 진정해. 이건 오해야. 오해라고요? 그럼 매일 만난 건 거짓말이에요? 미경은 더욱 격양되었습니다. 오빠, 정말 정신 차려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세요? 제 친구들이 다 연락 와서 놀리고 있어요. 너희 오빠가 꽃장수와 연애한다며? 라고요. 도연은 동생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단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뿐이야. 그분은 정말 따뜻하고 착한 분이라고. 착하면 뭐해요? 신분이 안 맞는데. 오빠는 의사이고 병원 이사장인데 꽃장수와 무슨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미경의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오후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이사들이 참석했고 분위기도 살벌했습니다. 도연 이사장, 이번 일은 정말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병원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어요. 최진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여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그분은 순수하고 착한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도연의 대답에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존경한다니. 설마 정말 감정이 있으신 건가요? 감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도연의 솔직한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이사들은 이것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병원을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없어요. 회의는 결국 도연의 해임을 검토하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든지 아니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든지 선택하세요. 최진수의 최후 통첩에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순애 씨, 내가 당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에는 뜨거운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애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았는데 세상의 편견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작은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께 더 이상 피해를 드릴 수는 없어. 그녀는 손끝으로 더듬어가며 몇 안 되는 살림을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후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달라졌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소음이 많다며 이상한 핑계를 대며 나가달라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순애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박미경입니다.
박도현 이사장의 여동생이에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의 가족이 직접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잠깐만요. 순애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그 톤만으로도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그런데 좁고 초라해서 괜찮습니다. 미경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에서 고급 구두를 신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향수 냄새와 함께 부유함의 기운이 물씬 풍겼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초라한 원룸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사시는군요. 미경의 말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앉지도 않은 채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오빠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오빠는 지금 이사장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요. 3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고요. 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순애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도연이 그런 큰 피해를 입고 있다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애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경은 차가운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간단해요. 우리 오빠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아예 이 동네를 떠나세요. 떠나라고요? 네, 서울을 아예 떠나세요. 그래야 우리 오빠도 정신을 차리고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미경이 가방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순애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이사 비용이에요. 5천만 원 들어있어요. 이 돈으로 시골이든 어디든 가서 새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오빠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순애는 손을 앞으로 내밀어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 했지만 손을 뒤로 뺐습니다. 돈 냄새와 두꺼운 봉투의 느낌이 전해졌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돈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부족해서 그래요? 그럼 더 드릴까요? 미경의 말에 순애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계속 우리 오빠 인생을 망칠 건가요? 순애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도연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장님이 정말 그렇게 힘드실까요? 당연하죠. 이사회에서 해임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신문에까지 나서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요. 오빠가 얼마나 훌륭한 의사인지 아세요? 수많은 환자들을 살린 분이에요. 미경은 더욱 잔혹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어울린다고 해서 우리 오빠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당신이 정말 우리 오빠를 생각한다면 사라져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순애의 대답에 미경은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언제까지 떠날 수 있어요? 일주일.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좋아요. 그리고 우리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괜히 마음만 아플 거니까. 미경이 떠난 후 순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미경이 놓고 간 돈봉투가 바닥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손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미경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도연이 그렇게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면
사라지는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도연은 병원에서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직원들도 복도에서 만나면 어색해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사장이 있는 병원은 믿을 수 없어.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뉴스로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문 대학병원 이사장과 시각장애인 꽃장수의 기이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갔고 도연과 순애의 사진까지 화면에 나왔습니다. 뉴스를 본 도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생활을 공개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뉴스가 전국적으로 방송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에는 온갖 사람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도연아, 뉴스 봤는데 무슨 일이야? 정말 꽃장수와 연애하는 거야? 나이가 60인데 무슨 생각이야? 친구들과 지인들의 전화를 받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대부분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호기심과 비판의 시선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순애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째 그녀를 보지 못해서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요. 그는 병원 근처 상인들에게 물어봐서 순애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 거기예요. 그런데 요즘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도연이 순애의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애 씨, 저예요. 박도연입니다. 안에서 순애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왜 이런 곳까지?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순애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순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쉰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많이 울었을 것 같았습니다. 우셨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여기 오시면 안 되는데요. 또 소문이 날까봐. 소문 따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순애 씨가 걱정돼서 온 거예요. 도연은 바닥에 놓인 보따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 가시는 건가요? 순애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애 씨, 설마 저 때문에 이사를 하시려는 건 아니죠? 이사장님. 저는 이사장님께 누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도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순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경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누구와 만나든 제 자유 아닙니까? 순애는 도연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장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평생 쌓아온 것들을 잃으시면 안 돼요. 저는 순애 씨 같은 분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저를 잊어주세요. 그리고 원래 생활로 돌아가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도연은 순애의 단호한 말에 당황했습니다. 순애 씨,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우리 사이에 생긴 감정이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꽃을 파는 사람이고 이사장님은 손님이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도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혼자 착각했던 것일까요?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도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순애는 등을 돌리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문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서로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애가 떠나겠다고 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순애의 단호한 태도 때문에 다시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순애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하루아침에 거짓이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병원 앞을 지나가던 도연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순애가 서 있던 그 자리에 다른 꽃장수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같은 자리에서 꽃다발을 팔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급하게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꽃을 팔던 김순애 씨는 어디 갔는지 아세요? 도연의 급한 질문에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더니 어제 꽃도매상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됐어요. 아마 그분은 그만두신 것 같은데.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즉시 순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원룸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애 씨, 순애 씨. 아무리 불러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분 어제 이사 가셨어요. 새벽에 조용히 짐 싸서 나가시더라고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젊은 여자분이 찾아오더니 뭔가 이야기를 나누시던데.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직감했습니다. 분명히 미경이 순애에게 뭔가 말을 했을 것이라고요. 도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곧바로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순애 씨한테 뭐라고 한 거야? 오빠, 무슨 말이에요? 시치미 떼지 마. 순애 씨가 갑자기 사라졌어. 분명히 내가 뭔가 했을 거야. 미경의 목소리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오빠, 그분이 스스로 떠나기로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뭘 했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순애 씨한테 뭐라고 했어? 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실토했습니다. 오빠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분 때문에 오빠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는지. 내가 무슨 권리로 그런 일을 했어? 도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한테 돈까지 줬다며? 오빠가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이사장 자리까지 위험해진 상황에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나서서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도연은 전화를 끊고 미경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미경의 집 앞에서 도연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미경아, 당장 나와. 미경이 문을 열자 도연은 곧바로 소리쳤습니다. 순애 씨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 오빠, 진정해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미경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도연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내쫓아놓고 진정하라고. 사랑이라고요? 오빠, 정신 차려요. 그분과 오빠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누가 정했어? 너야? 세상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이야. 돈이나 지위 같은 건 전혀 상관없이 사람을 대하는 진짜 어른이라고. 미경은 오빠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봐요. 신문에까지 나고 병원에서도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런 건 다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순애 씨를 잃으면 난 끝이야. 도연의 절박한 목소리에 미경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정말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사랑해. 60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진짜 사랑이야. 도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간절하게 누군가를 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모른다니까. 그냥 서울을 떠나라고만 했어요. 미경의 대답에 도연은 절망했습니다. 서울을 떠났다면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연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오빠를 본 미경은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해? 순애 씨는 이미 떠났는데.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병원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수가 주도한 이 회의는 도연의 해임을 정식으로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병원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환자들까지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사들은 하나둘씩 도연의 해임에 찬성 의견을 표했습니다. 최진수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드디어 이사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정식 결의를 하겠습니다. 박도현 이사장의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이사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사장님, 회의 중입니다. 최진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제 해임을 논의하는 회의 말입니까? 도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 거취를 결정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이사장님의 최근 행동이 병원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서. 악영향이라고 하셨나요? 도연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꽃을 사는 것이 어떤 악영향을 미쳤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처지의 분을 도운 것이 문제라는 건가요? 이사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아픈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을 도왔다고 해서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하지만 병원의 품격과 이미지를 한 이사가 말하려 했지만 도연이 말을 막았습니다. 품격이라고 하셨나요? 진정한 품격은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위나 재산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김순애 씨를 통해 진정한 의료인의 정신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걱정하고 배려하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저에게 초심을 되찾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문제 삼고 계시는군요. 이사장님, 최진수가 말하려 했지만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제 해임을 원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돈과 지위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들은 침묵했습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들의 편견을 되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김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의 시선만 의식했나 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씩 도연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완전히 판세가 뒤바뀐 것입니다. 저는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서 최 부원장, 진정한 병원 이미지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K만은 부결되었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은 도연의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사람은 이미 떠나버렸거든요. 순애 씨, 어디 계신가요? 이사회에서 승리했지만 도연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순애 없는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며칠 동안 순애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전국의 꽃도매 시장을 뒤졌지만 순애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조용히 사라지셔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병원 앞 느티나무 그늘을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순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일도 예전만큼 의욕이 나지 않았고 직원들도 이사장의 변화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시는데. 그러던 어느 봄날 도연은 우연히 병원 근처 교회에서 열리는 자선 바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간호사의 말에 도연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혹시 순애가 그런 곳에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자회 당일 도연은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장미와 유채꽃의 향기였습니다. 도연은 급하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순애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장미와 유채꽃으로 만든 작은 꽃다발들을 정성스럽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꽃다발 하나에 3,000원입니다. 수익금은 모두 시각장애인 돕기에 쓰여요. 순애의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조금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멀리서 순애를 바라만 봤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또 다른 상처를 줄까봐 망설여졌거든요. 그런데 순애가 한 어린 아이에게 꽃다발을 주며 하는 말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꽃은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존재란다. 너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렴. 순애 씨. 도연이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장님, 왜 여기에?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찾았어요. 순애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다른 삶이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꽃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계시네요. 도연이 주변의 꽃다발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당신 모습 아닙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이사장님, 제발 그만두세요. 저희는 이미 끝난 관계예요.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났다고 하시지만 제 마음은 전혀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은 훌륭한 분이세요. 저 같은 사람 말고 더 좋은 분을 만나실 수 있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좋은 분이라니요? 세상에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위도 돈도 명예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이사장님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에요. 도연이 순애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애는 손을 뺐습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도연은 목사님께 자신들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신분이나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거죠.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순수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참 보기 좋네요. 사람들의 반응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편견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순애도 주변의 따뜻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비난이나 시기가 아니라 응원과 축복의 마음이었습니다. 순애 씨,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주세요.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저 같은 사람과 함께해도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후회는요, 당신을 놓친 지난 한 달이 제 인생 최대의 후회였어요. 도연의 대답에 순애는 드디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순애를 아끼는 이웃들이 참석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도연은 순애의 시력 회복을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했고 꾸준한 치료 끝에 순애는 조금씩 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꽃이 보이기 시작해요. 순애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꽃보다 당신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도연이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앞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꽃을 나눠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이전보다 더욱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도연과 순애의 사랑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환자들이 늘어났거든요. 어느 봄날 저녁 두 사람은 병원 정원을 거닐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원에는 장미와 유채꽃이 어우러져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져다 심은 꽃들이 작은 희망의 정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순애는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이나 신분, 지위에 상관없이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서로를 아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순애와 도연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신분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순애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작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나 감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